가족의 행복을 이루게 한 무분별성. 2019년 한 해는 저에게 가족이 하나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장녀인데 동생은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는 보통 아들이 모시지만 저희 집은 가정환경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해서 제가 엄마의 제사를 챙기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명절 제사 또한 아버지, 삼촌, 고모가 다 계시지만 제사를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제사 때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챙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인 제가 제사를 모시는 게 싫을 때도 있었지만 아는 사람이 챙기고 가정환경, 상황에 따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챙겨야 한다는 스님 말씀에 분별하지 않고 제사 때가 오면 당연하게 챙겨서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엄하게 키우시고 엄마는 동생을 감싸주셨습니다. 항상 동생 편을 들어주시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동생은 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동생을 엄하게 하신 것이 마음으로는 걸려하셨지만 동생이 하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인 아버지께서 동생을 감싸주시고 믿어주셔야지 누가 동생을 믿어주겠냐고 말씀드리며 아버지께서 동생 마음 좀 풀어주시라고 동생이 하는 이야기만이라도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도 잘 들으려 하시지 않고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았는데 큰 스님의 본질의 시나리오 영화를 보신 후 아버지께서는 삼촌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다시피 하셨던 마음에 삼촌들이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과 삼촌들에게 기대려고 하시는 마음이 관찰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올해에는 동생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동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세면법으로 동생을 이해하려고 생각해보니 본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며 동생 또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동생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항상 엄마에게 기대어 살던 마음이 있어서인지 아버지나 삼촌, 가족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아직은 마음이 여린 아이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하는 성인이라는 생각에 동생이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을 내고 동생에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보살펴 드려야 할 때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생이 아버지 말씀이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 반감부터 사고 반발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제가 동생을 분별하지 않고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동생의 말을 들어주니 동생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가족이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한 후 동생은 스스로 아버지 직장을 찾아가서 치과 치료 받으러 온 김에 아버지 뵙고 가려고 온 것이라며 점심을 사주시려는 아버지의 권유도 마다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을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아버지께서 동생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되셨고 조금은 이해를 하시게 되시면서 둘이 아닌 마음을 실천해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더 원만한 화합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변화입니다. 저는 20살이 되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물을 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선물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면서 제가 아버지께 해드리는 게 당연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럴 때도 있어야지 하시면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저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시려는 마음도 바라는 마음도 내시지 않으며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학비에 복대라고 하시면서 용돈도 많이 주시고 이번에는 어머니 제사를 모시고 나서 아버지 벨트를 사드리기 위해 백화점을 찾았는데 매장에 비치된 롱패딩을 보시고는 이런 거 하나 안 필요하나 하셨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하고 우선 아빠 벨트부터 보러 가자고 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셔서 돈을 벌고 생활을 책임지고 살아가시는데 선뜻 네 필요해요 하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패딩 한번 보러 가자고 하시면서 제 옷부터 살피셨습니다.
중간에 디자인이 비슷한 옷을 보시면서 이건 왜 이렇게 저렴하노 하셔서 이건 중저가 브랜드여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이런 거 말고 메이커 좋은 데 가서 한번 보자고 하시면서 다른 매장을 찾으셨습니다.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라고 하셔서 그냥 입어는 보자는 마음에 옷을 입어봤는데 아버지께서는 이걸로 사자고 하시며 선뜻 계산을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께서 사주시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았을 텐데 비싼 가격에 이걸 받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버지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아빠가 사주면 하니까 사주지 그 전부터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마음에 걸렸었다 받아도 된다 하시면서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준 롱패딩으로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니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 마음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 벨트도 사드리고 집에 계시는 할머니 생각에 돼지 껍데기와 치킨, 족발 등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버지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방글이가 벨트도 2개 사주고 치킨이랑 족발이랑 다 사주었다고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께서 방글이 돈 많이 썼네 하시며 용돈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아빠가 받아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해드린 게 크게 없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돈이 어디 있으셔서 용돈을 다 주신다고 받아도 되는가 하고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께서 꼭 주고 싶다고 하셨다며 받아도 괜찮다고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일이든 무조건 큰아들이 먼저이고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용돈을 챙겨주신다고 하셨다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소년 시절 운동선수를 했었고 그동안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대학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마음 공부를 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뒤늦게 공부에 열정이 붙어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나이와 내년의 계획과 학교 졸업 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외향적인 성격과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서 유아체육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교수님께서도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일했던 국장님께서는 저에게 일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면서 혹시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찾는데 어떤지 생각해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학생들과 사람들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가족보다도 저를 아는 주변 분들이 저를 볼 때 직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더 불안해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학교에 왜 다니는지 등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등 제 인생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해서 학생이라고 해서 앞날이 하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적절한 시기가 오면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서 선택을 할 것이고 내 안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추어져 있고 학교에서 그 능력을 펼치면 사회에 나가기 전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생명법을 활용하며 생활하니 여러 방면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부터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없는 본래 온전한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주변의 걱정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고 이 법을 믿고 실천하면서 원하는 바를 다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의 중심을 세우니 주변 정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가 좋으니까 상대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분별심을 가지고 권유를 할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취미생활도 필요한 것이며 중요하지만 이 법이 우리에게 준 변화를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란 것을 마음을 내니 아버지께서 절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공부를 해보시려는 발심을 내보시는 것 같습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가는 수행을 해나가면서 저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 세상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일을 하면서 좀 쉬고 있다가 이제 올해 또 열심히 생명법 활용을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좀 내용이 많이 길죠. 이제 제가 지금 뒤늦게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전문대 2년은 전부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좀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원래는 아버지께 뭘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선뜻 이제 학비에 보태러 가시면서 몇십만 원씩 이렇게 선뜻 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요즘 보니까 좀 분별심이 많이 내려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분별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든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 주변에 오는 사람조차도 내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학교에 가면 나이 어린 친구들이든 이제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든 상관없이 저한테 조금 편안하게 다가오시고 저랑 뭘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반갑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저랑 뭘 꼭 같이 하려고 하고, 발표도 같이 하려고 하고, 뭐 수업도 같이 좀 하시려고 하고, 오히려 제가 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좀 편안하게 해주니까 편한 언니처럼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도 듣고,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유순한 성격이 아닌데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온순하고 착한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모진말을 할 수 있다고 제 입 밖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선생님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면서 언니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하는 말조차도 안 믿을 만큼 저를 되게 온순하게 보고 있어서, 네, 성격은 밝지만 온순하게 지금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장님께서도 싫다는 말을 못해서 너는 안 되겠다고 하실 만큼, 저 원래 싫어요. 정말 잘하거든요. 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좀 안 하고 싶어요.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어요. 제가 18번이었는데 지금은 싫거나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을 때, 내가 하기 싫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나 원래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올해 더 좀 많은 변화가 있던 해여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